네, 오늘은 찌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찌를 꺼내뒀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속꽃찌리 스탠다드 튜브, 그 다음에 속꽃찌리 스탠다드 무크입니다. 이 찌가 다른 찌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속꽃찌리 찌는 기본적으로 보시면 다리가 짧아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찌들은 몸통의 길이가 사실상 같은 찌들입니다. 지금 제가 배열해서 놓다 보니까 약간씩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구경은 조금씩 다르지만 길이가 같습니다. 보통은 이런 길이의 차이에 따라서 톱과 다리의 밸런스가 바뀌거든요. 지금 보시면 속꽃찌리 튜브, 스탠다드 튜브는 다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cm입니다. 5cm. 5cm. 그리고 스탠다드 무크는 6cm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지금 보시면 블랙 튜브 같은 경우는 톱의 길이가 8cm입니다. 지금 약간 이게 위로 지금 제가 만지면 자꾸 움직이는데 이렇게 놓으면 8cm 이만큼 차이가 나죠. 그리고 지금 요 톱도 요거 지금 요거죠. 요거 초칭 그라스 무크 버전인가 그런데요. 이것도 지금 보면 6cm라고 하는데 6.5 정도 됩니다. 이건 6.5짜리네요. 그리고 초칭 그린도 8cm인데 속꽃찌리는 기본적으로 다리가 짧습니다. 제가 4cm를 하려다가 5cm 정도로만 냈고요. 몸통은 기존의 가치도끼 찌들보다 이 두 개가 몸통이 가늘지요, 훨씬. 튜브톱 같은 경우는 몸통이 6파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6파이가 조금 넘는 정도가 되고요. 그 옆에 있는 것들은 더 굵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봐야 될 게 톱의 길이인데요. 튜브톱은 짧죠. 짧고 무크는 상대적으로 긴데 여기에 있는 이 초친찌를 보십시오. 초친 그라스 무크 같은 거는 속꽃찌리용보다 톱이 훨씬 길죠. 속꽃찌리에서는 톱이 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간격이 넓어질수록 속꽃찌리 입질 폭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불리해져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초친 그린 같은 경우에는 올라운드용으로 쓰지만 톱이 이게 제일 1.2에 0.8이거든요. 두껍거든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간격이 그리 넓은 편이 아니에요. 이 다른 초칭찌들에 비해서는 좁은 편이지만 그래도 지금 같은 사이즈의 몸통을 가지고 있는 이번에 스탠다드 무크보다는 이 두 개가 간격이 넓죠. 그래서 속꽃찌리용으로는 이런 찌들이 간격이 넓은 편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시중에서 보는 초칭찌 같은 거는 이거보다 더 넓고요. 테이퍼가 진 거는 이거보다 더 넓고 더 길어요. 그런 찌는 속꽃찌리에 적합지 않아요. 그래도 초칭 그린 이 정도가 간격이 맥스로 넓은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비하면 이번에 나온 스탠다드 무크는 그거보다 간격이 좁고 대신 검은 마디는 넓죠. 검은 마디가 찌 길이에 비해서 상당히 넓고 그러면 멀리서 봐도 시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톱이 가늘어질수록 검은 마디를 넓게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이거 두 개 보세요. 이 두 개보다 얘가 1번 마디가 짧죠. 속꽃찌리는 이 마디가 길 필요가 없어요. 저게 물 밖에서 나와 있는 톱이 아니고 이 정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통의 구경은 줄였고 다리의 길이도 줄이고 톱의 길이도 지나치게 길지 않도록 해서 딱 속꽃찌리에 필요한 정도로만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찌는 속꽃찌리에 일단은 최적화되어 있는 찌인 건 맞아요.
기존에 쓰시던 블랙 튜브랑 비교해 보세요. 블랙 튜브하고 이거랑 길이가 비슷하죠. 그러면 이 속꽃줄이 스탠다드 튜브랑 블랙 튜브랑 톱 길이 비교해 보세요. 이만큼 차이 나죠. 속꽃줄이는 톱이 이렇게 길면 사실은 거추장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찌는 실제로는 심주용으로 적합하지 속꽃줄이용으로 그렇게 최적화된 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존에 이런 형태의 튜브 톱 속꽃줄이 찌가 없었기 때문에 대용으로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에 반해서 이번에 나온 스탠다드 튜브는 톱의 길이가 훨씬 짧아졌죠. 눈금 개수를 재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지요? 요거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입니다. 개수를 줄였어요. 대신에 간격이 많이 좁아지진 않아요. 그 말은 이 찌를 조금 더 멀리에 던져두고도 낚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초칭 속고가 되면 다 좋겠지만 우리나라 낚시터가 수심이 깊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좀 멀리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찌가 사이즈가 작아지면 눈금의 개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이게 더 작은 사이즈거든요. 이것도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9눈금이죠. 그러면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10눈금은 여기다 맞추고. 그런 식으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일부러 눈금이 좁아지지 않도록, 예전에 찌들 보면 이렇게 작은 찌도 11눈금을 쪼개 놓으니까 눈금이 너무 좁잖아요. 그렇게 하면 낚시가 피곤해져요. 그게 아니라 이 눈금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잘 보십시오. 자, 밑에 호수, 위에 호수, 연결된 호수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제가 이걸 밀어 올릴게요. 자, 보십시오. 눈금이 목 내린 폭이 나오는 정도의 위치의 차이가 별로 없죠. 무슨 뜻이냐 하면 찌를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교체를 해도 실제로 낚시를 구사할 때 컨트롤 해야 되는 눈금 차이가 별로 안 나도록 했어요. 그러면 찌가 바뀐다고 해서 떡밥 크기의 변화를 굳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찌가 아래 위로 한 호수씩 교체가 될 때는 낚시할 때 떡밥 컨트롤에 크게 변화를 주지 않아도 사이즈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했어요. 얘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보면 모르겠죠. 근데 보세요. 자, 지금도 보세요. 여기도 보면 간격의 차이를 최소화 시켜놨어요. 실제로 이 눈금의 개수가 지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11개의 눈금수가 같을 때는 부득이 이렇게 간격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래 위 번호인데 여기까지 같이 가죠. 계속 이 밑에까지. 그죠? 이렇게 편차가 거의 느껴지지 않도록 그렇게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써보시면 훨씬 더 낚시하기가 편할 거예요. 찌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찌가 이렇게 길어지면 간격이 확 늘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차이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이건 다르잖아요. 간격이. 근데 아래 위로 호수가 되면 차이가 별로 없도록 일부러 설계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해보시면 실제로 간격의 편차를 많이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낚시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써보시면서 좀 편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튜브톱 다 똑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편차가 늘어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유념해서 보시고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몸통은 가늡니다. 확실히 가늡니다. 긴 찌를 보시면 아주 가늘게 뽑혀 있고, 이게 지금 부상찌인데요. 굵기 비교해 보세요. 이게 7파인데 이거 6파이, 6.2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늘지요. 나중에는 뭐 필요하면 더 가는 형태도 나오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게 범용성이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해서 우선은 이 튜브하고 무크 버전이 나오고요. 다음에 솔리드하고 심주 튜브, 스탠다드 심주 튜브가 같이 또 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갖추어 가면서 낚시를 하시면 훨씬 재밌게 구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소개는 우선 이 정도로 하고요. 나중에 나오면 그때 사진을 또 보시기를 바라고, 자세한 거는 현장에서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더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제가 이 스탠다드 무크를 속꽃질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다리 길이랑 전체 체장을 보면 부상찌하고 비슷하지요. 근데 눈금을 한번 보시면 이 눈금이 절대 넓지가 않아요. 그 말은 속꽃질이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굳이 쓰려면 다른 용도로 뭐 쓸 수는 있어요. 양글루텐, 초칭 뭐 이런 걸로 충분히 쓸 수 있고 한데, 대신에 낚시를 익숙하게 하는 분들이 아니면 이 눈금이 좁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칭 심주용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속꽃질이 레드가 있는데 레드의 톱이 더 길고 간격도 넓죠. 대신 이거는 검은 마디가 굉장히 넓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초칭 거리는 더 길고, 그죠? 좀 줄여볼게요. 보시면 톱도 더 길고 눈금도 넓고, 이건 그냥 초칭,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금이 더 넓죠. 그래서 이 속꽃질이 스탠다드 무크는 말 그대로 속꽃질이용이거나 이 짧은 입질들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거지, 일반적인 초칭용 찌하고는 다릅니다. 초칭용은 나중에 따로 나옵니다. 그건 간격이 이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찌는 좋은 찌 나쁜 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정도 성능 되면 다 좋은 찌입니다. 대신에 이 찌의 특성을 얼마나 알고 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구경이 다르잖아요. 이건 1mm, 이거는 1mm의 끄트머리 0.8, 이거는 0.9에 0.6, 1.2에 0.9, 이것도 제가 알기로 1mm에 0.8인가 그렇거든요. 이 톱의 구경을 가지고 적절한 떡밥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몸통 구경도 다르죠. 요거는 겨울에 쓰니까 몸이 가늘고 톱도 가늘고, 그죠? 요건 또 두꺼워지죠. 그거보다는. 지금 이 몸통은 얘들이랑 비슷한 밸런스인데 톱이 더 가늡니다. 왜? 속꽃질이용이니까. 입질폭이 작잖아요. 속고는 입질폭이 생각보다 안 큽니다. 그러니까 톱이 지나치게 굵으면 안 되기 때문에 1에 0.8 무크를 했습니다. 톱의 발색이나 이런 건 뭐 당연히 좋고요. 부연 설명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